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이 문장은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의 한 구절인데요. 잘 모른다는 말로 외면하기보다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여성 인권, 페미니즘, 그 여자 자체에 대한 책 이야기인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애매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소수의 페미니즘을 가장한 자극적인 행동들 때문에 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에 불쾌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페미니즘을 정의해보고 굉장히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꿋꿋이 낼 줄 알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참 많이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주의 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여성의 종속입니다. 이 책은 초기 페미니즘의 고전이기도 하고 많은 여성인권 전문가 분들이 추천해 주신 책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자유, 효용, 인간 본성 등 미래 전반적인 철학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존 스튜어트 밀 사상의 종합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글이 여성주의를 비판하는 글이 나오고 그것을 반박하는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제1장 역사의 순리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참된 본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제2장 왜곡된 결혼 생활에서는 그 예시로 결혼 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장 역할과 직업의 평등에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제4장 여성 해방이 남성도 구원한다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인류 절반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남성,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 해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가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인 순전히 감정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고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책의 말을 빌려보자면 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지배하는 제도의 경우는 여러모로 보나 정반대의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첫째, 약한 쪽을 강한 쪽에 완전히 복속시키는 현재의 이 제도가 더 좋은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단지 이론에 입각해서 그런 주장을 펴고 있을 뿐 다른 양상은 전혀 시험해보지 않았다. 그들이 볼 때 경험이라는 것은 이론에 비해 천박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경험을 살릴 이유가 없었다. 둘째, 그렇다고 이런 불평등한 제도가 심사숙고의 결과이거나 신중한 해안을 갖는 것도 아니었고 사회 사상을 고상하거나 인류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인류 역사의 여명기부터 모든 여성이 일부 남성들의 종속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뿐이다. 법과 정치체제는 언제나 개인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인정하면서 태동한다. 다시 말해, 법과 정치체제는 단순히 물리적 사실에 불과했던 것을 법적 권리로 전환시키면서 사회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런 권리들을 주장하고 보호해주는 공적, 조직적 수단을 확립함으로써 무질서하고 무법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난폭한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한다. 이미 복종을 강요당했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지배당하게 된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억압이 신체적인 힘의 차이로 인해 생겨난 사상이고 이런 약자와 강자의 개념에서 만들어진 사상들, 예를 들면 노예제도 같은 사상들은 현 시대에 와서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폐지되었긴 했지만 이런 여성 억압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물리적 힘을 내세워서 위상을 높인 제도들은 굉장히 응집력이 강하고 또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힘의 이동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상이 더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천성적으로 남성보다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교육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자연적인 것으로만 비교할 수 있을 때 가능한데, 그런 지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조건에서 여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특히 이 책은 지금까지 여자들이 많은 것을 박탈당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인류 전체를 공평하게 보고 자유경쟁에 맡기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 하자는 이런 관점이 NTJ인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 세대에서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자체가 여성이 굉장히 억압받는 시대였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남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불편한 문장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 돌보기나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업무다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이런 세세한 예시에 집중하기보다는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인류 전체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태도에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이 책이 주는 메시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이 문장이 굉장히 긴 편이고 주장들이 물 흘러가듯이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딴 생각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 조금은 읽기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사회적 모순을 너무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는 글들을 통해서 조금의 통쾌함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여성의 종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김은주 작가님의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번 주제를 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기도 했던 책이었는데요. 생각하는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 부적응자, 남자를 유혹하는 악녀로 취급되는 그런 사회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꿋꿋하게 냈던 6명의 여성 철학자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한나 아렌트,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주디스 버틀러, 도나 제이 해러웨이, 시몬 베유, 질리아 크리스테바, 이렇게 6명의 철학자가 등장하고요. 이 6명의 철학자를 여성주의 철학자로 국한하기보다는 철학 자체가 워낙 오래전부터 남성들이 소유해왔고 또 외부나 타자가 아닌 내 자신, 내면에 집중해서 발전해온 학문이기 때문에 낯선 외부의 것들을 괴물로 치부해버리는 시선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철학자는 타자나 소수의 문제를 철학적 문제로 성찰하고 이를 배척하지 않고 즉시 이해가지 않는 어떠한 철학적 여지를 남겨둔 겸손한 시선으로 타자를 그려냈기 때문에 여성 철학자로 구분하기보다는 또 다른 분야의 철학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는 여성주의자 시인인 에이드리언 리치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해온 것입니다. 이 괴물이라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숨겨왔던 내면의 욕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드리언 리치 역시도 10년 동안 시인의 삶을 포기하고 어떤 한 남자의 아내,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오다가 이 내면의 괴물의 목소리를 듣고 1960년대부터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도 찾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자유인권 운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책은 김은주 작가님의 여는 말로 시작해서 6명의 철학자들을 소개하고 작가님의 닫힌 말로 마무리되는 구성입니다. 어떤 철학자의 사상에 대해서 심도 깊게 분석한 책이 아니라 한 인물의 일상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그 인물이 그 속에서 사회를 대했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철학자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장들이 굉장히 명료하고 간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6명의 철학자를 모두 다 더 깊게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6명의 철학자가 모두 다 인상 깊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한나 아렌트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이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으로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악의 평범성을 주장한 것 외에도 굉장히 멋있는 여성이구나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행동파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이 한나 아렌트는 사유를 통한 자기 인식, 자기 성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사유의 결과로 나온 부조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생각만 하지 않고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아렌트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는데 어렸을 적에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더 독일인에 가까운 정체성으로 살고 있다가 아렌트의 대학 시절 무렵에 히틀러의 집권으로 파시즘의 영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위협당하자 자신을 유대인으로 분명하게 정체화하고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33년 2월 27일에 일어난 독일 의사당 화재, 그리고 뒤이어 밤중에 자행된 불법 체포들, 그 사건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책임감을 느꼈다. 다시 말해 나는 이런 판국에 단순히 방관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더 이상은 하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아렌트는 탄생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가 특별한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의 철학함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발달해왔기 때문에 죽음과 상반되는 탄생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사의 영역인 세계를 그것의 정상적이고 자연적 황폐화로부터 구원하는 기적은 궁극적으로 다름 아닌 탄생성이다. 달리 말하면 기적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과 새로운 시작, 즉 인간이 탄생함으로써 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쓰면서 진정한 삶의 죽음 이후에 여기는 오래된 악습에서 벗어나 지상에서의 탄생에서 비롯한 생생한 삶을 기꺼이 긍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렌트의 태도와 주장 때문에 정통적인 남자 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렌트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행동한 여성이기 때문에 정말 멋부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압과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멋있는 5명의 철학자에 대한 일생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은 글래넌 도일의 언테임드, 나는 길들지 않겠다입니다. 이 책의 뒤편에 보면 추천사를 쓰신 분들이 아델, 엠마 왓슨, 앤 해서웨이, 리스 위더스푼 등 정말 쟁쟁한 스타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책인데요. 전형적인 외국 에세이 느낌이 나는 그래서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체적이고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아 덤벼라,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구성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져 있어요. 총 3파트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억압받았던 상황들을 나열하고 있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런 억압받은 상황을 깨부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 작가님의 생각들이 담긴 여러 편의 에세이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에피소드당 길이는 굉장히 짧은 편인데 무려 65편의 에피소드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할 틈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케이지에 갇힌. 말 그대로 여러 억압받았던 상황들, 특히 여자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당했던 차별들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거나 내가 왜 이런 걸 아직까지 몰랐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파트였는데요. 정말 가까운 예시로 이 작가에게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의 바디워시에서는 남자의 향기로 무장하라, 악취를 박살내라 라는 식의 주도적이고 동사 위주의 문장들이 써져 있다면 여자아이의 바디워시에는 윤기나고 부드럽고 매혹적인 이런 뜬금없는 형용사들이 나열되는 어떤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문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어릴 적부터 무의식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다면 주체적인 어른이 됐었을 때도 어떤 행동을 가할 때 조금 더 소극적이게 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의 해결책을 우리 내면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내면을 직면하기 싫거나 일부러 피하기 위해서 외면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던가 특히 나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인터넷상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나를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일부분만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도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작가는 어릴 적부터 식이장애를 앓고 있었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 시달리다가 원하지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정말 바닥을 쳤다는 표현이 맞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금의 당당한 모습을 갖추기까지 내가 어떤 태도로 삶을 임했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바로 파트 2의 내용입니다. 이 방법들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모든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모든 감정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지 몰랐다. 나는 행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행복만이 느낄 법한 감정이고 고통은 바로잡아야 할 감정이며 마비시키고 굴절시키고 감추고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삶이 힘겨워질 때는 내가 어딘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고통은 약점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음식과 술도 더 많이 먹어치워야만 했다는 게 문제였다. 이렇게 행복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내가 온전히 다 느껴야지 그 뒤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만히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직면했던 나의 감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막 조언을 구하러 다니지 말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나를 가라앉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아무도 없을 때 옷장 속에 들어가서 딱 10분 버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저도 생각이 많은 편이라서 명상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특히 요가 같은 거 할 때 어쩔 때는 팟캐스트 들으면서 하거든요.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나를 잠식시키면서 충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나에 대한 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침없이 상상하라입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나의 아이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욕할까봐 이런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잠재우지 말고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마음껏 상상하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특히 지금 삶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건 내가 상상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만들고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호한 문장 같죠?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우리 내면의 상상이나 진실들로 지금까지의 믿음, 선입견, 편견, 사회상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특히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감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책임감 있는 모성이 일종의 순교라는 지침을 태워버렸다. 나는 모성의 부름이란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지 순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나는 자녀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죽어가는 엄마가 되지 않기로 했고 책임지는 엄마가 되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엄마가 되기로 했다. 여기서 이 네 가지의 단계 모두가 어떤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무언가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관점을 바꾸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생각, 마인드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이 저자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다시 가다듬고 다시 흔들리고 이렇게 가다듬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점점 단단해져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단단해질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에는 가부장제도, 소수자로서의 삶, 여자로서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지금은 당당해진 저자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쓴 글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주제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파트였고요. 요즘 너무 멘탈이 흔들린다. 아니면 조금 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고 나다운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언테임드, 나는 길들지 않겠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3권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이 책을 선정할 때 당연히 과거에 대한 역사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담긴 여성의 책들을 소개해 드려보고 싶었어요. 또 일단 여성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기는 하지만 남성분들이 읽었을 때도 크게 불편함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책들만 골라왔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월간 책 리뷰 2월편으로 재미난 책 이야기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